뭐 보세요? 형 이제 KBS 나오잖아. 이번 주 일요일에 형 KBS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 나온다 이제. 나온다고. 오. 괜찮지? 괜찮았지? 이거 찍는다고 한 20번 찍었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피곤해요. 하루 아킬다. 오늘은 뭐 때문에 피곤하세요? 임시가 오락내락 해가지고 불나방지 타느라 힘들어. 그래서 동강의 메인은 사실 현대차잖아요. 근데 현대차에 뭐 두 가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코나의 리콜 비용 분담을 현대랑 LG가 해야 되는데 이게 3대 7로 하는 걸로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되게 빨리 합의 봤네. 네, 사실 뭐 소송도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해봐야 뭐 서로 로펌 좋은 일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SK랑 그 소송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 그 비용이나 그래서 빨리빨리 원만하게 해결하자 해가지고 빨리 합의한 것 같은데 좋게 잘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그 합의 시점도 좋고 뭐 비용 분담도 뭐 LG화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속 말했던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든 잘 해결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완벽하게 국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이제 손을 잡고 뭔가 으쌰으쌰 해보겠다. 네,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수익성이 낮으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치. 이래서 같은 나라인 게 중요해. 한민족, 통일 이런 거 있잖아. 같은 나라에 그런 반도체 기업이 있으면 이럴 때 좋지. 다른 자동차 회사가 해달라고 했으면 꽃방귀도 안꼈지. 그렇죠. 그래서 뭐 당장에 엄청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치. 들었어요. 지금 현대차 전략은 수익성이 낮은 차량의 양산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성이 괜찮고 잘 팔리는 차들한테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 되게 좋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보면 한 두세 달? 걱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감산 안 하고 시장에 다시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호재다. 그리고 아이오닉 반응이 좋은 것도 엄청난 호재고, 사실 전기차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전기차 시장 지배력으로서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 앞으로 이제 나올 후속 모델에 비하면은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잖아. 그렇죠. 나는 오히려 기아의 새로 나온 전기차를 더 기대하고 있거든. 이게 처음 전기차가 나올 때는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음. 인프라도 없었고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냐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테슬라가 성능이 되게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반응들을 보니까 이제 인프라도 조금 깔릴 만큼 깔렸고 그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뭐 멀리 가는 건 테슬라보다 떨어져도 뭐 5분만 충전하면 뭐 100km 갈 수 있다 그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뭐 꼭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갈 필요 있나. 막상 충전을 자주 해야 되면 귀찮은데 대부분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충전소가 있거든.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큰 노이즈는 아닌 것 같아. 완전 지금 아이오닉 내가 실물을 못 봤지만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이제 리뷰하는 걸 보면은 진짜 되게 잘 만든 차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제 현대차한테 광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현대차 관계자분 있으시면 제발 차량 좀 타고 돌려드릴게요.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현대차 화이팅. 따봉. 근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현대차 내연기관 팔던 업체인데 그거 전기차로 바뀌면 수익은 또이또이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갖는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건 것 같아. 차를 팔아도 돈을 못 번다는 거. 더군다나 보조금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전기차는 정말 돈을 벌기 힘들다. 그래서 배터리를 내재화해야 된다. 현대차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될 정도로 배터리 단가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생각보다 힘들 거란 말이지. 내가 볼 때는 3년 버티기 힘들 거야.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자동차로서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많이 없어. 그거 말고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던가 구독형 시스템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차량을 지금처럼 보급했을 때 훨씬 더 수익성이 컸을 텐데 어떻게 돈을 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번다. 뭐 정유 사업처럼 주유소처럼 돈을 번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치. 테슬라가 돈을 버는 거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한테 팔아줌으로써 영업이익을 잡는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 그걸로 그 수익이 거의 전부일 거야. 네.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는 진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약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있잖아. 네. 그 이제 FSD라고 완전 자율주행을 구독형으로 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사면은 한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구독으로 그걸 강요했을 때 과연 그게 사람들한테 적은 금액일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 그 FSD가 잘 안 팔렸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힘들 수도 있겠다. 물론 차를 많이 깔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로 넘기려는 게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 최근에 한국 주시장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 중국 양회라는 중국 인민대표회의랑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 네, 협상회 네. 그 두 개가 양회라고 불리는 건데 1년마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100주년이기도 하고 그런 큰 의미를 담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거래할 때 중국 지수를 계속 깔아놓는 이유가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한국 시장하고 되게 유사해서 지금 양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어떤 걸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어떤 정책이 나오냐.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뭐 작년도 그렇고 그전년도 보면은 대부분 숫자에 그치거든. 뭐 요 정도 투자하겠다. 뭐 성장률은 요 정도 잡겠다. 그런 숫자로만 설명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 확실한 뭔가 디테일한 정책이라던가 뭐 특정 산업군을 뭔가 찝는다거나 그런 식의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은 더 크게 반응할 거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지금 여론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이 망해서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포기할 수 없죠. 중국이 그걸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국 산업을 훨씬 더 밀도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반도체 시장을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치, 사실상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빨리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거의 백신 경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지금 거의 두 번째 주자가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보다 이제 앞선 게 중국이잖아. 중국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소비 경제가 잘 안 살아나는 거지. 중국 소비 지표를 보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음에도 사람들의 소비가 안 살아나고 민간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 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건 뭐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약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백신 경제가 온다. 그래서 이제 장밋빛 경제를 그린다. 라고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소비는 많이 살아난다. 근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 단순히 막혀있던 소비가 한번 풀렸으니까 폭발적으로 뚫리는 건 오케이. 근데 과연 이게 2년 이상의 연속성이 있는 소비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인 거지. 그게 이럴 수 있겠네요. 코로나 때 주가가 확 올라간 이유가 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기업들 실적이 탄탄하네 이런 것도 깔려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반대로 코로나 끝났는데도 생각보다 큰 경제 기저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지. 그건 아마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만 생각해봐도 뭐 여행 못 가는 것 정도 제외하면 딱히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뭐 기업들 실적을 보면 코로나 끝난 나라들에서는 호텔, 레저, 의류 업종 요 세 개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잠깐인 것 같아. 이게 연속성이 그렇죠.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전략을 짤 때 요 세 개 업종을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나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아직도 이 글로벌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되게 예민하고 또 거기서 하나 더 튀어나온 게 국가부채 리스크. 그걸 갑자기 접더라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가계부채라던가 기업부채라던가 그런 거는 유동성을 회수하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인데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롤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걸 대외적인 리스크로 잡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국가부채만큼 내노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마우스, 모니터 이런 거 판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잘 팔릴 거다라는 예측을 못 하잖아. 내놔봐야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 상황이 일어나봐야만 아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피곤한 게 아닌가. 오히려 잘 관찰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보려고 하잖아. 우리 유튜브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근데 사실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인지라 예측이라는 게
하게 되잖아요. 그치, 나도 그 자료들을 엄청 많이 받아보고 나 혼자만의 뷰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사실. 근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모든 양의 자료를 본 다음에 합리적인 자료들을 간추리고 과연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를 그 뷰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뷰를 먼저 갖고 나서 조사를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치. 자기 주장에 맞는 입맛대로 이렇게 리서치 하는 제일 위험하지. 그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예측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고 그 전에 볼 수 있는 건 다 본다. 그치. 물론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나 여기서만 한 12년 있어가지고 잘 몰라.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 안 해봐가지고 단순히 내가 뭐 차트에 선긋고 21선 이탈하면 손절하고 막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진 않거든요.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한다. 안에서 큐레이션한다. 큐레이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조금 나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주말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많은 양의 자료를 보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말에 한 번씩 그냥 적어서 올리잖아. 한 주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주제로 잡고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는 분들이 좋아해서 뭐 나도 쓰면서 정리가 되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많은 거 안 봐도 정리된 거 내가 하나 올려줘서 보고 그래서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이거 먹고 살잖아. 오늘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밥을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